안녕하세요, 유승입니다. 오늘은 관계에 지친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면서 파김치, 녹초 이런 말 많이 하죠. 이제 내가 지쳤다는 표현으로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어디에 지쳤다는 얘기일까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인간관계에 진이 빠져서 그 하루에 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탈탈 털려가지고 집에 와서 나가 떨어지는 거죠. 한 후배랑 만나서 어떻게 지냈어? 이런 얘기를 하던 중에 직장 상사한테 굉장히 크게 혼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후배도 정말 40대인데 막 그 직장 상사가 다른 사람들 다 있는 데서 큰 소리를 내면서 혼내고 이래서 너무나 당황하고 자존심 상하고 너무 속상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다 봤잖아요. 그래서 꾹 참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 컴퓨터를 보면서 모니터를 보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눈물이 나려는 거를 너무너무 억지로 참으니까 콧물이 막 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정말 그야말로 우픈 얘기였어요. 막 웃었어요. 그래갖고. 저도 사실 예전에 현직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눈물 너무 참으면 콧물이 막 나와요. 진짜로. 얼마나 진짜 힘든 직장 생활들을 다들 하느라 그렇겠어요. 사람 때문에 일도 하기 싫고 회사도 가기 싫어지는 거죠, 사실. 우리 관계가 어떤 그런 사회생활의 관계가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앞으로 우리는 그런 식으로 부대끼면서 앞으로도 살아나가야 되는데 최대한 우리 마음을 다치지 않게 보살피면서 관계에 유난히 지쳐갈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 또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관계에 지쳐갈 때 우리 첫 번째 해야 될 질문. 저 사람이 내 인생에서 나보다 더 중요해? 이렇게 질문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자꾸 착각해요. 일단 내가 건강해야 건강한 관계가 가능한데요. 자꾸 나는 돌보지 않고 남한테만 모든 신경을 이렇게 딱 곤두세워요. 답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 마음과 몸이 건강해야 되는 걸 가장 우선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나의 인사 효과를 주고 있는 저 사람이 내 인생에서 얼만큼의 비중이야? 정말 중요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아니면 다른, 나를 또 상처에 입힌 다른 사람들, 친구면 친구, 아니면 시집 식구들,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런 커뮤니티에 있는 어떤 사람들. 그게 중요한가? 아니란 말이죠. 또 하나 우리 후배가 중소기업에서 야심차게 본부장 딱 달았는데 그 밑에 팀장들, 과장들, 간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그냥 한꺼번에 나갔나 봐요. 근데 한꺼번에 나가면서 다들 그 본부장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고 나갔대요. 그러니까 그만두는 어떤 결정적인 어떤 그런 사직 이유를 본부장을 갖다 엮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누구 때문에 그렇게 나간다고 결정타로 얘기한다는 게 이게 그 본부장에 있는 후배 직원이 너무나 오버해서 받아들이고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를 제가 해서 위로해 줬어요.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가 어떤 그 사람 때문에 그만두진 않았을 거다. 물론 본인한테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반성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게 전부 다인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이야기는 해줬어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리더의 어떤 그런 중요한 리더의 역할을 잘해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간 사람의 어떤 그런 말이 100% 다 맞다라고 내 스스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나가 떨어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그 사람한테 지쳤을 때 저 사람이 내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잘못된 불량에 대해서는 쿨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직장에서는 잘못을 가리는 데 있어서 서로 싸우고 상처받고 모함하고 사이가 나빠지는 일이 대부분이죠. 왜 이거죠. 누가 그랬어? 이거 하고 내 책임 아니에요. 이게 그 회사에서는 굉장히 주요 화두예요. 그죠? 요즘 대단히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그 시니어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대사에서 뭔가 일이 잘못되면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잘잘못 가려서 상 주고 벌 주고 나는 그렇게 일 안 합니다. 이렇게 하고 딱 퇴장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걸 제가 딱 보고 느낀 게 뭔가 하면 이건 판타지다.
그 뭐지 변호사 무용가 판타지가 아니라 그야말로 그 시니어 변호사가 판타지란 말이죠. 잘잘못 가리는 대회장이 바로 직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간관계에 지치지 않는 하나의 팁은 바로 책임의 분량에 대해서 인정하는 태도예요. 왜냐하면 회사 자체가 잘잘못 가리기 대회 그 경연장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나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안 그랬어요, 억울합니다. 이게 아니라 담담하게 내가 잘못한 그 부분에 있어서 쿨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다 잘못한 건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도 태도를 분명히 보여줘야죠. 내가 다 잘못했어요 라고 이제 풀주고 있을 게 아니라 진짜 잘못했는데 객관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제 제가 굉장히 이제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인정하고. 근데 이제 그걸 인정하지 않게 되면 괜히 나만 미워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럼 계속 이제 관계에 대해서 더욱더 지쳐나가는 거죠. 또 중요한 거는요. 지나치게 나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이제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동료하고 어떤 트러블이 있었어요. 서로 이제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 행사 하나를 망친 거예요. 그러면 나 때문이야, 내가 다 망쳤어, 쥐구멍으로 들어가야 되나, 막 다들 나를 다 미워하겠지, 나를 다 잡아먹으려고 하겠지, 이러면서 막 자책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조직에서 일하는 내가 그걸 다 망칠 능력은 없어요. 다 같이 망친 거죠. 어떻게 개인이 조직 전체 일을 망칠 수가 있겠어요. 나도 잘못했고 그만큼 책임져야 한다. 인정해야지 내가 지치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마세요. 자, 세 번째. 내 마음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타인의 마음을 내 마음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동창회에서 이제 기분 나쁜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이제 굉장히 당황했어요. 근데 내가 저 친구한테 대놓고 뭐라 그러면 저 친구가 당황하겠지? 라고 생각해서 이제 아무 말도 못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직장에서 이제 오늘따라 막 짜증내는 선배가 있어요. 그럼 괜히 불똥 튈까봐 눈치 보고 비굴하게 슬슬 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 사람의 기분보다 내 기분이 더 중요한 거죠. 내 마음이 최우선인 거예요. 누구한테 나한테 누군가가 무례하게 했으면 그 사람이 민망해 할까봐 어떤 이제 리액션을 못하는 거 그런 거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 똑부러지게 경고해줘야 될 때는 내 마음을 위해서 하십시오.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 사람한테 굳이 잘해주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런 원칙이 결국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의 상대 그 타인의 기분에 따라서 이제 내 감정이 춤출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한 가지 더 볼까요? 자, 우리는 어떤 관계지?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계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정의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굉장히 잘해준 회사 후배가 있어요. 근데 명절에 전화를 한 번도 안 해요. 막 괘씸해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생각, 이제 선배들은 이제 후배들한테 내가 이제 유난히 잘해줬던 후배들한테는 이제 하기에 마련이에요. 서운한 감정을 품고. 그런데 아니 유튜브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는 저도 그랬어요. 걔는 뭐 한다니? 전화도 한 통 없이 라고 다른 후배한테 은근히 뒷담화하고 그러기도 했어요. 괘씸하니까. 그런데 이제 유튜브로 제가 계속 공부를 하면서 방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고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다 저한테도 이제 학습이 되는 거니까. 강의하면서 제가 이제 저를 많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누구한테나 이제 그런 객관적인 질문 먼저 던져보면 좋아요. 우리가 어떤 관계지? 예전에 함께 일했던 선후배, 그냥 그거 예전에 함께 일했던 선후배일 뿐이에요. 그때 함께 마음이 맞아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잘 좋은 관계로 일했던 선후배, 서로를 배려하고 응원했던 선후배일 뿐이야 라고 그 관계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나면 지금 답이 나오잖아요. 뭐 지금 나한테 꼭 잘해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그죠?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대하고 착각하고 상처 있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그런 일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하면. 다른 사람한테 이제 상처 입는다는 거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와의 관계가 그가 생각하는 나와의 관계에 어떤 그런 이제 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이제 흐르고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서 이제 관계는 재정립하는 게 맞죠. 이 사람과 나의 관계는 어떤 거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직장 동료 때문에 이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과 어떤 관계지? 함께
다른 어떤 사람들이 어떤 같은 회사에 들어와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그냥 일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임시적으로 일하지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다소 이제 나하고 결이 안 맞는다 하더라도 대단히 쿨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친구가 보내준 이제 좋은 글 하나에 굉장히 공감이 되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거기 이제 저희 친구가 이제 단체 카톡에다가 이제 좋은 글이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다들 우리 친구들이 보고서 그래 너무 공감이 된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지하철에 이제 누군가가 탔어요. 그래서 이제 앉아 있는데 그 다음 정거장에서 어떤 사람이 또 탔어요. 그런데 굉장히 좀 무례하고 막 함부로 하는 그런 아줌마가 탄 거예요. 그래서 막 비 오는데 막 우산 물이 뚝뚝 떨어지는 우산을 그 옆에 있는 아가씨한테 막 그냥 막 다리에다 막 놓고 이래가지고 다 젖게 만들고 짐도 막 수선스럽게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낄 만큼 그렇게 막 요란을 떨고 있었어요. 그 무례하신 그 어떤 분이.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어떤 그 여자분은 막 자기 다리에 막 빗물이 튀고 막 짐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다시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그러는데 인상 한 번 안 쓰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괜찮을 수 있냐. 지금 이제 기분 나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봤나 봐요. 이제 이 글을 쓴 사람이. 그랬더니 그 여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드라이한 표정으로 하는 말이 전 다음 정거장에서 내릴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이 정도야 뭐 상관없어. 난 내릴 건데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연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족만 빼고는 가족은 우리가 정말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사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외부에서 만난 어떤 그런 사회에서 만난 그런 사람들과는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그런 이제 임시적인 관계라는 거죠. 그거를 생각하면 훨씬 더 스트레스 지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주변에 대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재정립해보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관계에 지친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말 4가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계를 응원합니다. 유세민 직장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